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샘입니다. 오늘은 기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릴 때 자란 익숙한 동네를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리마다 보이는 건물, 나무, 작은 구멍가게들까지 모든 것이 이미지, 이야기,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빵집에서 풍겨오는 갓 구운 빵 냄새, 길 건너에서 오래된 친구들이 부르며 웃던 소리, 발밑에 느껴지던 시멘트 바닥의 까칠한 촉감까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여러분을 형성합니다. 자아감, 성격, 관계, 꿈 등 모두가 기억을 통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경험들이 어떻게 뇌 속에 기록되어 때론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다시 살아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기억의 세계를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기억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저장되는지, 왜 가끔 꼭 필요할 때 사라지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인간다움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 살펴볼 거예요. 걱정 마세요. 복잡한 학술 용어를 깊이 파고들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이야깃거리, 간단한 예시, 친근한 서술을 통해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해요.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 타임머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기억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기억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부호와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쓰는 인출, 정신적 과정입니다. 마치 머릿속에 도서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을 읽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마다 뇌가 그 순간을 기록해 책장 어딘가에 꽂아두죠. 그 후에 다시 떠올리려고 할 때 뇌라는 도서관의 사서가 그 책장을 찾아 해당 책을 꺼내오는 겁니다. 이것이 부호화, 저장, 인출의 기본 개념이에요. 이 과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부호화, 저장, 인출이라는 세 단계를 익숙한 상황에 빗대어 보겠습니다. 파티에 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는데 그를 알렉스라고 합시다. 알렉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뇌는 그 렉스라는 소리와 그의 얼굴을 뇌가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고 다른 정보들과 연결 지으면서 새로운 기록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부호화입니다. 만약 알렉스가 흥미롭거나 재미있는 말을 해서 대화가 의미 있게 느껴진다면 뇌는 이 기억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런 추가적인 집중과 다른 요인들이 합쳐져서 새로 생긴 기억이 더욱 견고하게 저장될 수 있죠. 낡은 휴지에 전화번호를 휘갈겨 쓰는 것과 휴대폰 연락처에 꼼꼼히 입력해 두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고 정성스럽게 부호화된 정보일수록 저장하기도, 나중에 떠올리기도 수월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뒤 일주일쯤 지나서 길을 걷다가 다시 알렉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죠. 그 순간 여러분이 알렉스라는 이름을 다시 꺼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인출 과정입니다. 어떤 때는 바로 생각나지만 어떨 때는 몇 초 동안 머릿속에서 서류를 뒤적이는 것처럼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결국 이름을 떠올리고 안녕 알렉스 라고 부르면 그가 웃으며 반응합니다. 이 간단한 예시 속에 기억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부호화하고 제대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인출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할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 보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선구적인 연구에 닿게 됩니다. 에빙하우스는 기억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는 실험 대상이 다른 언어적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무의미한 음절, 의미가 없는 글자 조합 리스트를 외우면서 수많은 자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억이 작동하는 몇 가지 기본 원리를 발견해냈죠. 에빙하우스의 발견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망각 곡선입니다. 이 곡선은 우리가 새로 배운 정보를 강화하지 않고 놔둘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잊어버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새로운 정보를 배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망각 곡선에 따르면 복습이나 다른 지식과 연결 짓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학습 후 몇 시간이나 며칠 안에 기억이 급격하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망각 곡선에는 희망적인 면이 있습니다. 에빙하우스는 특정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복습하면 잊어버리는 정도를 크게 줄일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정보를 다시 접할 때마다 뇌가 기억을 새로 고침하면서 신경 연결이 강화되고 안정화되는 것이죠.
나중에 간격 반복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한 이 아이디어 덕분에 우리는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독일어, 프랑스어, 한국어의 기초 단계를 통과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플래시카드를 이용하는 것보다 TV 프로그램이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며 세뇌하듯 반복해서 익히는 방식이 훨씬 낫다고 느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억이라는 주제에 대해 좀 더 넓게 생각해 봅시다. 기억은 여러 뇌 영역이 협력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뇌에 깊숙이 있는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부호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가 없으면 장기 기억을 새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은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시각 정보는 시각 처리 영역, 청각 정보는 청각 처리 영역처럼 그 내용에 관련된 뇌의 여러 부위로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기억은 작은 비디오 파일처럼 똑같이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재구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퍼즐 조각을 다시 맞추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 색깔, 소리, 감정 같은 다양한 요소가 뇌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한데 모여 하나의 장면을 재현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오류나 왜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기억이 변하거나 같은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끼리 진술이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억을 이런 식으로 재구성한다는 사실은 결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뇌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활용하는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이 단지 과거의 스냅샷이 아니라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고 적응하는 데에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기억이 완벽하게 고정돼 있어 조금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때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기억이 유연하기에 종종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만 동시에 생존과 창의성에도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억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모든 기억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작업 기억, 장기 기억 등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다룹니다. 감각 기억은 말 그대로 몇 초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정보를 순간적으로 머금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 기억 또는 작업 기억은 머릿속에 몇 가지 정보를 잠시 유지해두고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푸는 동안 그 단계를 잊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기 기억은 그보다 더 오래 저장되는 정보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리고 장기 기억 안에서도 다양한 범주가 있습니다. 에피소드 기억,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된 기억, 예를 들면 첫 등교 날이나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 파티 같은 것들입니다. 의미 기억, 일반적인 지식이나 사실에 대한 기억으로 언제 어디서 배웠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정보들. 예를 들어 프랑스도가 어디인지, 특정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경우입니다. 절차적 기억, 자전거 타기나 신발끈 묶기처럼 몸으로 익힌 기술을 거의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억입니다. 부호화, 저장, 인출이라는 과정에서 이 기억의 종류마다 뇌에서 활용되는 경로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절차적 기억은 움직임과 습관을 조정하는 손해와 기저핵 같은 부위를 많이 활용하죠. 에피소드 기억과 의미 기억은 해마와 주변 영역에 크게 의존해 처음 형성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기억들이 대뇌피질로 재배치되는데 이는 임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폴더에서 연구 보관 폴더로 자료를 옮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잊어버리게 될까요? 기억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모든 걸 완벽하게 기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한 뇌의 정리 과정입니다. 만약 머릿속에 들어온 모든 정보를 무작정 다 기억했다면 쓸데없는 사소한 기억들까지 전부 떠올리느라 정작 필요한 것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망각은 머릿속 불필요한 잡동사니를 치우면서 필요한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청소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망각에는 간섭이라는 요인도 있습니다. 예전 비밀번호가 새 비밀번호와 헷갈려 로그인에 실패하거나 새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옛 지식이 희미해지는 일이 생기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비밀번호를 계속 쓰다 보면 그 기억이 강화되고 예전 비밀번호는 잊혀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새로운 기억과 오래된 기억의 상호작용이 머릿속 도서관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 알려주듯
복습이나 연결고리 없이는 기억이 자연스럽게 쇠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보를 배우고 난 뒤 다시 복습하고, 학습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하고, 새로운 사실을 기존 지식과 연관 지으려 노력하면 기억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정보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수록 더 오래 기억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웃기거나 슬프거나 호기심이 강하게 드는 정보는 뇌가 이건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두기 때문에 나중에도 쉽게 떠올릴 수 있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단서와 맥락입니다. 정보를 처음 배웠던 환경이나 기분이 같을수록 기억을 잘 떠올리게 되는 현상을 맥락 의존 기억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 조용한 도서관에서 학습한 정보를 다시 그 도서관 환경에서 잘 떠올리는 식입니다. 감정 상태도 단서가 될 수 있죠. 편안하고 기분이 좋을 때 스페인어 단어를 공부했다면 긴장할 때보다 비슷한 편안한 기분일 때 더 잘 기억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맥락과 단서들이 머릿속 사서가 적절한 책장을 찾도록 돕는 표지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망각과 단서 이야기를 했으니 반대로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 기억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트라우마 기억은 원치 않게 계속 떠오르면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지나치게 강한 기억에는 형성 당시의 강렬한 감정이나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치료적 접근을 통해 이러한 기억이 불러오는 고통을 줄이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을 재해석하고 받아들이도록 돕기도 합니다. 반면 강한 감정이 긍정적인 기억에 결합되었을 때는 결혼식 날이나 오랫동안 기다리던 승진 소식, 소중한 친구와 재회했던 장면 같은 행복한 순간이 강렬하게 각인되기도 하죠. 훗날 이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 미소가 떠오르고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기억은 사회적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기억을 강화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공유된 기억이 가족과 공동체의 유대감을 키우고 함께 살아가는 문화와 전통,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죠. 즉, 기억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반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기억은 인간만의 특성은 아닙니다. 많은 동물들도 기억력을 갖고 있고, 새가 씨앗을 어디에 숨겼는지 기억하거나 개가 익숙한 명령에 반응하기도 하죠. 하지만 인간의 기억은 훨씬 복잡해서 세부적인 서사나 추상 개념,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까지 만들어냅니다. 이는 과거 실수를 통해 배워서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측하고 준비하게 해주죠. 일상생활에서 기억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단순 반복보다 정교화 암송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새로 배운 정보가 있다면 이미 아는 것과 연결 지어 보세요. 역사적 사실을 익히면서 이야기를 덧붙이거나 누군가의 이름을 외울 때 얼굴 특징이나 성격을 떠올리며 결부시키는 식이죠. 또 한 가지 고전적인 기법은 로키기 기법으로 외워야 할 항목들을 집 안방이나 익숙한 길 같은 장소에 하나씩 놓아둔다고 상상한 뒤 나중에 그 길을 다시 걸으며 정보를 회상하는 방식입니다. 수면 역시 기억을 공고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가 새롭게 형성된 기억을 재정리하고 강화하죠.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면 학습과 기억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기억은 우리 존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기억을 통해 시간 속에서 자신을 이어붙이고 삶의 순간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죠. 만약 기억이 없다면 정체성과 의미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기억이 있기에 우리는 과거를 간직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렸거나 어린 시절의 소중한 순간을 갑자기 떠올리게 되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 안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하며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작은 화학 반응과 생물학적, 심리학적 작용이 어우러져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원 가꾸기처럼 기억도 가꾸고 돌보면 더욱 풍성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자주 떠올리고 맥락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할수록 기억은 더욱 살아나고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함께 탐구하고 배우고 기억해 나가 봅시다.